안녕하세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기대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좀 더 괜찮아지는 걸 자꾸 바라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면 참 꾸준히 오랫동안 스스로를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욕심이 불쑥불쑥 제 자신을 잡아먹고 삼키고 있는 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지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겪게 되는 충격, 겪게 되는 이제 난감함, 이런 것들이 뭐 계속일 거다라는 겁니다. 내 사는 게 왜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라고 하는 후회도 되게 많이 될 거고요. 뭐 잊어버려야지. 그냥 지나간 과거는 그냥 과거다 라고 생각하고 묻어두고 지내야 되는데 생각처럼 그게 잘 안됩니다. 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또 적응하면서 지내야겠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이제 역경이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한국 경제는 이미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 경제의 그 엄청난 이제 후폭풍을 누구에게 짐을 지울 것이냐,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책임질 거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보통의 사람들, 가장 약자들이 그런 짐을 다 떠안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빚이 없으면 그나마 생존력이 좀 높아지는 거지, 빚이 없다고 아예 앞으로 닥칠 위기가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큰 충격이 벌어질지는 이미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전기세, 한 달 전기세 40만원 50만원, 담배값 만원 18,000원 15,000원, 버스비 3,000원 3,500원, 지하철 요금 3,000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나가는 곳곳마다 징수. 뭐 이러면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차 개조해 가지고 이제 차박하고 혼자 이제 음료수 사고 음식들 사서 이제 조그마한 번호 들고 와가지고 자기 혼자 해먹고 그냥 경치 즐기고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제 점점 이제 확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고요.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뼈저리게 느낄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서 사냐고요? 아니죠. 근데 쓸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9세 미만의 19세 이하의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20%라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점점 우리 전체 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는 자명한 건데요. 그러한 것들 기득권들이 모를까?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미국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을 양털 깎기 위해서 뭐 미국이 다시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려는 게 지금의 수작인데 거기에 한국이 안 걸려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대려 한국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그 양털 깎기에 1순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든데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이제 빚내가지고 집 사는 게 더 들었다고 얘기하니 이게 오죽하면 한국은행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한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까? 그네들이 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지만 금리는 이번 8월 달에도 동결할 걸로 보이지만 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처지가 닥칠 수 있는 걸 그네들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24년인데요. 23년 8월인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25, 26, 8월 대략 지금으로부터 1년, 2년, 3년 뒤 그리고 27년 8월 4년 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4년 뒤에도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고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첫 걸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명심도 명심해야겠죠. 잘 살피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일할 수 있고 주변에 가족이 오손도손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다.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경제 충격, 가족 간의 시기 질투, 불화, 원망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최소 사회 집단인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아이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들을 바깥에 있는 나쁜 어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윤락녀로 전락시키고요. 몸 파는 여자로 전락시키고, 남자애들은 데려다가 뭡니까? 범죄 하수인으로 전락시키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삶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 없는 거죠. 그냥 인생이 그냥 개판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온갖 이렇게 변태적인 그런 성매매 업소가 늘어날 것이고요. 사건 사고들,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날 겁니다. 왜냐? 길거리로 내쏟아지는 보호해주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챙기고 또 챙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든 이 난간을 조금이라도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아무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실제로는 가짜라는 걸 이제 명심해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켜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각오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죠. 잘 지내보자. 정말 쉽지 않은 얘기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금방 손실 많이 할 수 있다, 삶이 금세 나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가짜입니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앞으로 경제위기가 참혹하게 우리의 사회를 뒤흔들 겁니다. 방화와 조크와 같은 일들이 차고 넘칠 거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